안녕하세요. 깜짝 BJ 호러스피커입니다. 네, 오늘 제 모습 어떤가요? 귀신 같지 않나요? 결혼을 못해서 죽은 총각 귀신 같지 않나요? 네, 말이 시가 된다고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 말을 취소하겠습니다. 저 결혼하고 싶어요.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주제의 이름은 바로 15명의 귀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바로 일본 귀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본 귀신. 일본에는 진짜 다양한 종류의 귀신들이 엄청 많아요. 그 중에 딱 15명의 귀신만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15명도 엄청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특별히 귀신 분장을 하고 이렇게 일본 유카토 옷을 입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귀신이 눈에 보여도 저한테 절대로 하소연하지 마세요. 저는 단지 설명드리는 설명자일 뿐이에요. 네. 그냥 쓸데없는 말 다 집어치우고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귀신, 쿠네쿠네 귀신입니다. 자, 이 쿠네쿠네라는 뜻은 바로 흐물흐물거린다는 뜻이에요. 이 쿠네쿠네 귀신은 한여름밤에 등장을 하고 논이나 밭에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멀리서 봤을 때 겉으로 검은색으로 보일 때도 있고 흰색으로 보일 때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허수아비처럼 보인대요. 논이나 밭에 허수아비 있잖아요. 그렇게 보인대요. 자, 이 쿠네쿠네 귀신이 딱 멀리서 보인다. 그때는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가까이 가서 확인을 한다면 그 사람은 쿠네쿠네 귀신을 보고 미쳐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몸에 관절이 없는 것처럼 몸을 완전 흐물흐물거린대요. 이 그림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라서 소름 끼쳐서 정신이 헷가닥 미쳐버린대요. 그래서 절대로 호기심으로 이 쿠네쿠네 귀신을 가까이에서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저 멀리서 뭔가 흐물흐물거린다 뭐 그런 게 보인다고 한다면 바로 도망쳐야 됩니다. 그냥 호기심 가지면 안 돼요. 그냥 바로 도망쳐야 돼요. 저도 호기심이 많은 편인데 이때만큼은 진짜 호기심 부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팔척 귀신, 두 번째 귀신, 팔척 귀신. 왜 팔척 귀신일까요? 바로 키가 8척이기 때문이에요. 8척이 240cm예요. 240cm면 2m 40cm래요. 키가 진짜 크네요, 귀신이. 부럽다. 자, 이 팔척 귀신은 겉으로 봤을 때 중년 남성의 모습일 때도 있고, 또 노인의 모습일 때도 있고, 또 젊은 여성의 모습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적인 부분이 항상 챙이 넓은 햇빛 가리는 챙 있잖아요. 챙이 넓은 흰색깔 모자를 항상 쓰고 다닌다고 해요. 자, 그림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모자 쓰고 있죠. 자, 그리고 이 팔척 귀신이 등장할 때면 라는 소리를 내면서 등장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팔척 귀신을 만나는 순간 그 사람은 수일 내에 죽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9일 이내에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팔척 귀신은 엄청 무서운 귀신이에요. 진짜. 이 팔척 귀신을 만나는 순간 수일 이내로 죽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대처 방법이 없어요. 이건 뭐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팔척 귀신을 만나는 사람은
그냥 운이 없다고 하면 돼요. 아니면 만약에 만나고 나서 이 무당한테 부탁해서 이 저주 좀 풀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팔적 귀신을 안 만나길 저는 바랄 뿐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와이어코 귀신. 자, 와이어코 귀신은 얘도 키가 커요. 2m가 넘어. 왜 귀신들이 다 2m가 넘는지 나도 모르겠어. 부러워 죽겠어.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흥분했네요. 자, 이 오하이오코 귀신은 어두운 골목길, 늦은 밤에 혼자 걸어다니는 젊은 남성을 타겟으로 잡는다고 해요. 이 젊은 남성이 똑똑똑 지나갈 때 뒤에서 와요, 와요 거리면서 쫓아다닌다고 해요. 그런데 그 상대방이 만약에 무시를 한다고 해도 그 오하이오코 귀신한테 매혹이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오하이오코 귀신은 무진장 이쁘거든. 진짜 미인이야. 그래서 그 모습에 매혹이 돼서 그 오하이오코 귀신이 사는 흉가 쪽으로 데려간대요. 그 흉가로 데려가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꾸린대요. 그런데 그 행복한 결혼 생활은 바로 페이크예요. 페이크. 거짓이에요. 겉으로는 행복한 결혼 생활처럼 꾸며놓지만 나중에 되면 그 타겟을 마취시켜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든 다음에 머리를 끄집어서 뇌를 파먹는다고 해요. 자, 보세요. 이제 타겟을 이제 먹을 때 되니까 본 모습으로 변했죠. 유혹할 때는 엄청 이쁜 모습이었는데 실제 보니까 보세요. 가슴도 다 쳐졌고 지금 갈비뼈도 다 튀어나와 있고 실제 모습은 극혐이죠. 그래서 남자분들 이쁜 여자 보면 매혹당하면 안 돼. 너무 이쁜 여자 좋아하면 안 돼요. 귀신에 걸려서 괜히 죽을 수도 있잖아요. 네, 다음 귀신. 네 번째 귀신 뭘까요? 빨간 마스크. 자, 이 빨간 마스크 귀신은 제가 초등학교 때 진짜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이 빨간 마스크 소문이 돌았을 때 저는 솔직히 잠을 못 잤어요. 집에 갈 때마다, 집에 있을 때마다. 자, 이 빨간 마스크에 대한 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를 설명드릴게요. 이 빨간 마스크가 살아있을 때, 인간 모습일 때 어느 날 수술을 받았다고 해요. 수술을 받았는데 의사가 실수로 아이쿠야 하면서 입을 짠 거지. 그 여자를. 그 입이 귀 끝까지 이까지 찢었대. 그럼 그 상태로 즉사를 한 거지. 그래서 즉사에서 이 귀신이 된 바로 귀신이 된 게 빨간 마스크예요. 깨진 상태에서 마스크를 쓰면 마스크에 피가 묻잖아요. 그래서 빨간 마스크가 된 거예요. 자, 이 빨간 마스크는 그림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낫을 들고 다녀요. 낫을. 낫 같은 살인 도구를 들고 다니고 그리고 타겟을 딱 잡아요. 타겟한테 나 이뻐? 나 이뻐?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런데 상대방이 이뻐요. 당신은 내 이상형이야. 이렇게 이쁘다고 하면 그 빨간 마스크를 벗는데요. 벗고 자신이 찢어진 입을 보여주면서 이래도 이뻐? 이래도 이쁘냐고 이렇게 물으면 상대방이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이쁘다고 할 수 있겠죠. 이뻐요. 찢어진 그 입도 엄청 이뻐요. 라고 답하면 그 빨간 마스크는 좋아. 너도 나처럼 만들어줄게 하면서 입을 찢어 죽인대요. 그리고 만약에 못생긴다, 안 이쁘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이 빨간 마스크는 화가 나서
그 사람을 찢어 죽인대요. 자, 그리고 여기서 대처 방법이 있어요. 이게 통할지 안 통할지는 모르겠는데 그저 그렇다라고 말을 하면 살 수 있대요. 왜냐면 이게 답이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아무 답변도 없이 보자마자 놀래서 도망을 친다면 이 빨간 마스크한테 잡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빨간 마스크는 3초에 100m나 이동하는 귀신입니다. 그리고 키가 2m나 되기 때문에 속도는 장난 아니게 빠르겠죠. 다리가 기니까. 그래서 이 빨간 마스크 만날 때는 그저 그렇다라고 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5번째 귀신. 누레온나 귀신. 누레온나. 직역하면 젖은 여자입니다. 물에 젖은 여자. 좀 야한 키워드로 들릴 수 있겠는데 이 누레온나는 그림을 보시다시피 뱀으로 되어 있어요. 뱀의 모양이에요. 이 뱀의 길이가 무려 300m나 달한대요. 무진장 길어요. 이 누레온나는 연못이나 강가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잡는데 그 사람한테 인형을 맡긴대요. 죄송해요. 인형을 맡긴대요. 근데 그 인형을 맡는 순간 인형이 엄청 무거워지고 또 인형과 그 맡은 사람의 몸과 서로 접착제처럼 달라붙는데요. 안 떨어지게. 그리고 그 상태에서 누레온나가 다시 연못 속으로 풍덩 들어가서 자기 남편을 부른대요. 그 남편은 소처럼 생겼거든요. 그 소처럼 생긴 남편이 펑 튀어나와서 그 아기를 안고 있는 그 타겟을 죽인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레온나와 그녀의 남편은 부부 살인자죠. 살인 부부죠. 그래서 절대로 이 누레온나를 만났을 때 아기를 맡겨서는 절대로 아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자, 그리고 6번째 귀신. 로크로크비 귀신. 자, 이 로크로크비 귀신은 보시다시피 목의 길이를 늘었다 줄였다 늘었다 줄였다 자유자재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로크로크비 귀신은 잠자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격을 한다고 해요. 잡아먹는다고 해요. 근데 이 잡아먹을 때 특이한 행동을 취하는데 바로 이 목 부분과 이 몸통 부분을 서로 분리시킨다고 해요. 그때 몸뚱아리 부분은 잠든 상태이고 이 목 윗부분만 의식에 깨어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누군가가 그 로크로크비의 몸통을 숨긴다면 이 로크로크비 귀신은 미쳐버린대요. 왜냐하면 이 목과 몸통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된다면 이 로크로크비 귀신은 죽게 돼요. 그래서 죽기 싫어서 완전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로크로크비 귀신이 만약에 딱 자고 있는데 먹으려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협박해보세요. 야, 로크로크비 귀신, 너 나 잡아먹으면 네 몸 어디에 숨겨버릴지 난 모른다. 너 죽고 싶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나가. 나한테 오지 말고. 이렇게 한번 말씀해보세요. 용기 있게. 그러면 로크로크비 귀신도 어떻게 나 약점을 알았지? 라고 놀라면서 도망을 치겠죠. 자, 그리고 7번째 귀신. 라쇼몽의 오니 귀신. 자, 이 라쇼몽의 오니 귀신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과거 역사를 좀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라쇼몽의 오니 귀신은 옛날에 츠나라는 무사가 있었어요. 이름이 츠나예요. 이 츠나한테 엄청 이쁘게 생긴 여자가 일로 오라고 손짓을 했대요.
일로 오세요. 추나무사님. 그래서 추나무사님이 이렇게 갔대요. 근데 딱 오는 순간 그 여자는 돌변을 하여 귀신으로 변신하여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추나무사님은 그 오래된 무술 실력으로 본능적인 칼부림으로 이 라쇼몽의 오니의 팔을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라쇼몽의 오니는 그때 이 추나무사의 숙모로 변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떨어진 팔을 주워서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자, 그럼 왜 숙모로 변신했을까요? 그건 저도 몰라요. 그냥 역사 속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라쇼몽의 오니 귀신, 이 귀신도 대처하려면 그냥 너무 이쁜 여자를 좋아하면 안 돼요. 이쁜 여자가 일로 오세요 하면 가시면 안 돼요. 김치녀일지도 몰라. 아니면 라쇼몽의 오니처럼 사람 잡아먹는 귀신일지도 몰라. 아니면 진짜로 게이득으로 나를 좋아하는 여자일 수도 있고. 근데 이 세 번째 경우는 거의 없겠죠.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이 세 번째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영화 같은 일이겠죠. 네. 그리고 여덟 번째 귀신. 조로구모.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이죠? 조로구모 귀신. 이 조로구모 해석을 하면 무당검이에요. 자, 이 귀신도 이뻐. 일본 귀신들은 왜 이렇게 다 이쁜지 모르겠어. 자, 원래는 이렇게 그림을 보시다시피 거미로 되어 있어요, 몸이. 근데 타겟을 발견하는 순간 이쁜 여자로 이렇게 변신을 해서, 그리고 비파 알죠? 그 연기 악기 중에 비파라는 악기가 있는데 그 비파를 연주를 하면서 타겟을 매혹시킨다고 해요. 얼굴도 이쁜데 악기 연주도 잘해봐. 이거는 어느 남자든지 다 매혹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매혹이 되고 있어요, 상대방이. 그때 방심한 틈을 타서 이 조로구모 귀신은 실을 팍 뿜어서 몸을 감싸 꼼짝달싹 못하게 만든대요. 그때 이 조로구모 귀신은 확 잡아먹는 거죠. 이 귀신에 대한 대처법도 그냥 비파 들고 있는 그냥 귀신이 보이면 아, 조로구모 귀신이구나, 가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와, 얼굴도 예쁜데 비파도 잘 연주해. 어하, 나랑 사귀어주세요 하면서 다가가면 그냥 죽는 거죠.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아홉 번째 귀신, 쿠비레오니 귀신. 자, 이 쿠비레오니 귀신은 연못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연못 근처에 딱 사람이 지나가면 그냥 물에 빠뜨려 죽인대요. 그냥 익사시켜서 죽이는 귀신이에요. 그런데 웃긴 게 이 쿠비레오니한테 죽은 그 사람은 죽어서 쿠비레오니 귀신이 된대요. 그러니까 쿠비레오니 자기 분신을 만드는 거죠. 한 명씩 죽일 때마다 자기의 똑같은 귀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웃긴 내용이기도 한데 내용이 그래요. 제가 수영을 해봤는데 그때 익사의 공포증을 제가 처음으로 알았어요. 진짜 익사에서 죽는 그 공포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워요. 진짜 이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들의 익사의 공포를 한번 느껴봐야 아실 건데, 수영을 배우시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진짜. 여튼 이 쿠비레오니 귀신은 그냥 바로 익사시켜 죽여버리기 때문에 보이는 순간 바로 도망쳐야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다음 귀신, 텐조 사가리 귀신. 텐조 사가리 귀신은 제가 개인적으로 무지 좋아하는 귀신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해를 주는 귀신이 아니에요. 이 텐조 사가리 귀신은 나 자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 천장에 구멍 같은 곳에서 커다란 고무 같은 게 쭉 내려온대요. 쭉 내려오다가 저렇게 사진과 같이 텐조 사가리 귀신이 등장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자고 있는 사람을 혓바닥으로 길게 느리면서 핥는다고 해요. 이렇게. 그런데 자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깼다. 딱 깨버리면 바로 구멍 속으로 도망간대요. 그럼 또 그 사람이 자고 있으면 또 나와서 또 할름거리겠지. 그런 모습 보면 엄청 귀엽지 않아요? 엄청 귀여울 것 같은데 나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텐조 사가리 귀신이랑 친구를 해보고 싶어요. 좀 얼굴은 엄청 무섭게 생겼지만 엄청 아기가 없는 호기심 많은 귀여운 귀신이기 때문에 친구 한번 해보고 싶네요. 네, 그 다음 11번째 귀신, 설녀. 눈 귀신이죠. 자, 이 설녀는 진짜 성냥팔이 소녀같이 죽었어요. 눈보라 속에서 꽁꽁 얼어 죽은 귀신인데, 그 죽기 전에 그 집집마다 방 안에서는 따뜻하게 불을 지피고 쉬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 모습이 너무 죽기 직전에 꼴보기 싫었는지 죽어서도 그 따뜻한 온기를 이 설녀는 무진장 싫어한대요. 그리고 타겟은 이 눈보라 속에서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꽁꽁 얼어 죽인대요. 그리고 그 꽁꽁 언 그 빙상을 수집품처럼 모아서 전시하는 그런 취미도 가진다고 해요. 그래서 설녀는 따뜻한 거에 약하기 때문에 혹시나 눈보라 속에 만날 수 있으니 라이터 하나라도 들고 다니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설녀한테 꽁꽁 얼어 죽는 일은 없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엄청 불쌍하게 죽었어요, 이 설녀 귀신은. 뭐 다른 귀신도 생각해보면 엄청 불쌍하게 다 죽었겠죠. 자, 그 다음 몇 번째죠? 12번째 귀신. 12번째 귀신, 교희 귀신. 이 교희 귀신은 쉽게 말해서 다리 귀신이에요. 죄송해요, 표정 나왔어. 죄송해요. 교희 귀신. 이 귀신은 딱 다리를 지나가는 사람을 대상으로 죽인다고 하는데, 밤에 한 젊은 남성을 대상으로 타겟을 잡는다고 해요. 그 남성이 다리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때 그 다리 밑에 있는 연못으로 이렇게 유혹을 한다고 해요. 일로 오라고. 그러면서 그 남성을 물에 빠뜨려 익사시켜 죽인다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커플이 이 다리를 지나고 있다. 그럼 그때 이 교희 귀신은 너무 화가 나서 유혹이고 뭐고 그런 것도 없이 바로 익사시켜 죽인다고 해요. 이 교희 귀신을 보면 살아있는 사람이나 귀신이나 똑같이 솔로 입장에서 커플을 봤을 때 기분이 안 좋은 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네, 지금 저도 솔로인데 기분이 좀 커플을 보면 좀 기분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튼
이 교회 귀신을 만났을 때는 그냥 가급적이면 바로 다리를 빨리 건너는 게 좋아요. 그 유혹에 미혹되지 않게 그냥 귀를 아 하면서 달리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골녀 귀신. 이 골녀 귀신 딱 한자만 봐도 알겠죠? 뼈골자를 써서 뼈 귀신이에요. 일본어로 하면 혼의 온나 뼈 여자라는 뜻이죠. 자, 이 골녀는 엄청 불쌍하게 죽었어요. 살아있을 때 남자들한테 모진 욕을 다 듣고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한 귀신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남자들을 무진장 싫어하는 귀신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이 살이 어떻게 돼요? 이 살이 썩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뼈다귀밖에 안 남은 골녀 귀신이 된 거죠. 그래서 타겟을 잡아 죽여서 그 없어진 살을 채워 넣는다고 해요. 자, 대상을 딱 한 명을 잡았어요. 그 대상 눈에는 이 골녀 귀신이 뼈다귀로 안 보이고 그 골녀가 살아생전에 그 사람의 모습으로 보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타겟은 이미 매혹이 된 상태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타겟 이외의 사람들 눈에는 골녀가 뼈다귀처럼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나 어떤 남자가 뼈다귀랑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 남자를 정신 차리라고 한 대 쳐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남자 죽거든. 그래서 이 골녀 귀신으로부터 죽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2명 이상 다녀야 되는 것 같아요. 2명 이상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명이 옆에서 뼈다귀인지 아닌지 판단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골녀 귀신은 정말 남자한테 원한이 제일 많은 귀신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런 귀신을 봤을 때 진짜 살아의 생전에 남자분들, 여자분들한테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자분들한테 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귀신이 몇 번째지? 14번째 귀신이네요. 바로 익사녀 귀신. 자, 익사녀 귀신은 바로 온천에 등장을 한다고 해요. 온천에 등장을 하는데 남녀 혼탕 거기에 등장을 한다고 해요. 남녀 혼탕에 딱 들어갔는데 만약에 엄청나게 이쁜 여자가 이렇게 목욕을 하고 있다. 온천물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우와 이쁘다 하면서 달려가면 안 돼요. 먼저 그 익사녀 귀신이 몸담고 있는 그 온천물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만약에 사람의 뼈다귀가 둥둥 떠다닌다면 그 여자는 바로 익사녀 귀신이에요. 익사시켜 죽여버리는 그 귀신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바로 이쁜 여자가 있다고 달려가지 말고 먼저 뼈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청행등 귀신. 자, 청행등 귀신은 일단 일본 풍습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자, 일본에는 100가지의 괴담을 설명해줄 100명의 사람을 모집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괴담을 한 개씩 이야기할 때마다 이 100개의 양초 중에 하나를 끈대요. 그리고 그 특유한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심지를 파란색으로 바꾼대요. 그러면
이 불 색깔이 파란색으로 빛나겠죠? 이렇게 100개의 파란 색깔 불이 있는데 아까 전에 얘기를 하나 할 때마다 후 불면서 지운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100개째까지 다 끈다. 그때 이 청행등 귀신이 등장한다고 해요. 근데 이 청행등 귀신은 기록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악한 귀신인지 선한 귀신인지는 아직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단지 이 청행등 귀신이 선한 귀신이길 바랄 뿐입니다. 왜 풍습으로 100가지 괴담을 해서 잘 끝나면 좋을 텐데 만약에 청행등 귀신이 등장해서 사람을 죽인다 해. 그럼 분위기 깨고 그게 뭐야? 저는 가급적이면 귀신도 불쌍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죽어서 원한이 남아서 이 이승에 떠도는 귀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나쁜 존재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무슨 사연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그 하늘 사람들한테 화풀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귀신들이. 네, 이렇게 15명의 일본 귀신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아쉽죠? 그래서 제가 번외편으로 4마리의 요괴를 제가 더 조사해왔습니다. 어때요? 듣고 싶어요? 네, 안 듣고 싶다고 해도 저 설명드릴 거예요. 네, 그러면 갈게요. 자, 첫 번째 요괴. 요괴하니까 이누야샤 애니메이션이 생각나는데 좀 이누야샤에 나올 것 같은 요괴예요. 와이라 귀신. 이 와이라 귀신은 보시다시피 여러가지 동물을 합쳤어요. 등에는 독수리 날개 같은 게 있고 몸은 곰처럼 되어 있고 꼬리는 보니까 약간 쥐처럼 되어 있네. 쥐꼬리 달려있고 얼굴은 돼지처럼 생겼네. 이렇게 잡다한 이렇게 괴물들이란다. 짐승들이 이렇게 합쳐진 요괴인데 이 와이라 귀신은 평소에 새나 짐승을 잡아먹는다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새나 짐승이 눈에 안 보여. 그리고 배가 고픈 상태야. 그런데 마침 사람이 있네? 그러면 그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사자나 호랑이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와이라 귀신 속도가 얼마나 빠를지 모르지만 아마 날개까지 달렸으니까 아마 도망칠 수는 없겠죠. 그냥 그 상태에서 어딘가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만나면. 자, 그리고 두 번째 요괴. 바쿠 요괴. 자, 이 바쿠 요괴는 몸은 약간 표범이나 치타 같이 이렇게 무늬가 있고 또 꼬리는 약간 사자 꼬리가 있고 얼굴은 멧돼지처럼 생겼고 코는 코끼리 코로 달려있어요. 이것도 혼합 요괴네요. 자, 이 바쿠 귀신은 자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타겟을 잡는데 이 바쿠 귀신은 진짜 착해요. 만약에 누가 악몽을 꾸고 있잖아요. 악몽. 그래서 악몽을 꾸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 바쿠 귀신은 그 악몽을 먹는다고 해요. 코로 빨아들인다고요. 그래서 악몽을 빨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악몽을 꾸는 사람은 악몽을 안 꾸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바쿠 귀신은 착한 것 같아요. 겉보기와 달리 착한 요괴니까 뭐든지 겉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엄청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인성이 제일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겉가속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자, 세 번째 요괴.
가파 요괴. 가파 요괴 잘 아시죠? 만화에도 많이 나오는 요괴잖아요. 이 가파 요괴는 어린아이들 대상으로만 타겟을 잡는다고 해요. 자, 물속에서 첨벙첨벙 이렇게 재밌게 놀고 있는데 이 가파 귀신은 어린아이들이 왜 싫은지 모르겠지만 그 놀고 있는 어린아이의 발을 팍 잡아서 물속으로 팍 끌어내린대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다시피 익사시켜 죽인다고 해요. 진짜 익사의 공포는 와우 장난 아닌데. 저도 죽을 때 진짜 익사에 의해서 죽고 싶진 않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요괴 온모라키 요괴입니다. 온모라키 요괴는 정말 불쌍한 요괴예요. 살아생전에 배고파 죽은 영혼이 이렇게 온모라키 요괴로 변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식량이 있는 곳이라면 그 식량을 빼앗기 위해서 입에 불을 확 뿜으면서 식량을 빼앗는다고 해요. 모습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새처럼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배고픔의 그 고통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엄청 잘 알거든요. 어떻게 아냐? 사정은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저는 진짜 장난 안 치고 3일 동안 무려 3일 동안이나 물도 안 먹고 먹는 거 하나도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입에 섭취하는 모든 것을 제가 안 먹었어요. 3일 동안이나. 하루는 그럭저럭 견딜만 했어요. 근데 2일째부터 사람이 미치기 시작하는 거지. 진짜 머릿속에는 일이 안 들어오고 음식 생각밖에 안 나요. 제가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을 했을 때였거든요. 너무 배고파서 일도 못하겠고 너무 힘들고 그리고 앉았다 일어설 때마다 머리가 어지럽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3번째 되는 날에 그때는 잠에서 일어나지도 못해요. 몸에 힘이 없어서. 간신히 일어나는 게 이거 진짜 간신히 일어나야 돼요. 진짜 간신히 온 힘을 쥐어짜내서 몸을 일으켜야 돼요. 그래야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사물들이 먹을 것처럼 보여요. 이 5,000원 지폐가 상추로 보이고 그리고 저 문이 초콜릿으로 보이고 이렇게 정신이 반 미쳐버려요. 진짜 어쩌다 보니까 제가 3일 동안 안 먹고 이제 그 뒤에 먹었는데 와 그동안 3일 동안 위가 확 줄었는지 제가 그때 콩나물국을 밥 말아 먹으려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한 입 먹었는데도 이 배가 부르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그만큼 진짜 배고픔으로 죽는 거는 끔찍해요. 진짜.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난민들은 못 먹어서 많이 죽고 있잖아요. 제가 그 사람들만큼 그 기분을 이해는 못하겠지만 진짜 못 먹어서 진짜 죽어가는 그 과정은 엄청나게 끔찍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들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잘 살고 있는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먹고는 살잖아요. 그래서 그 먹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 행복하다, 감사하다 생각해야 돼요. 네, 말이 길어졌네요. 네, 이렇게 번외편으로 4마리의 요괴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어땠나요? 4마리의 요괴와 15명의 귀신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귀신들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살았을 때 엄청 불쌍한 존재였다고 해요. 엄청 불쌍한 존재예요. 그래서 너무 귀신을 본다고 한다면 아이고 무서워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귀신은 어떻게 불쌍하게 죽었을까 하는 좀 동정의 생각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그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귀신을 봐도 덜 무서울 것 같아요. 좀 더 내가 위로해주고 싶고, 만약에 나를 공격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동정 어린 그런 마음 집어치우고 도망가야죠. 먼저 내가 살아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귀신 얘기를 해보았는데 이거 듣고 잠 못 자시는 거 아니죠? 아니면 자고 있을 때 로쿠로쿠비 귀신이 찾아와서 잡아먹을지도 몰라요. 전 책임 못 지니까 알아서들 해봐요. 그럼 이것으로 주제 15마리의 귀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